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8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늘 늦게 점심을 먹다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었고 징역 2년 6개월에 법정 구속까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사람이 다 그 자리에서 보인 반응은 너무하네였습니다. 너무하네. 너무하네. 문재인 정권 너무하네. 법원이 너무하네. 특검이 너무했네 였습니다. 너무하네. 거기서 아무도 거의 네 사람은 다 온 거는 법 없어도 살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정의가 구현되었다 속 시원해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표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표준, 건전한 국민들의 반응이 너무하네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재판은 정치 재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특검 그리고 박근혜에게 뇌물죄를 씌우기 위한 집요한 수사 재판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은 그런 점에서 특히 법정 구속이 이게 과연 정의로운 거냐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삼성은 세계를 상대로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맙게도 이 난국에서도 코로나 사태에서도 기록적인 지금 영업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건희 회장이 작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씨는 지금 거기에 따른 상속 문제 해결도 지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필요하면은 삼성그룹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 아주 손 크게 합니다. 완전히 이 삼성은 대한민국 권력 집단으로부터 뜯어먹히는 고깃덩어리처럼 취급을 하고 이렇게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잡아 넣었다가 풀었다가 다시 잡아 넣는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정상 참작이라는 것은 모든 재판의 가장 기본 요소입니다. 이재용 씨에 대해서 정상 참작할 거리가 없습니까? 이재용 씨가 연쇄살인범입니까? 성추행범입니까? 그 정상 참작은 무엇보다도 삼성그룹이 국가에 끼치는 거대한 공로를 가지고 정상 참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권이 지금 마음대로 쓰고 있는 그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은 삼성그룹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일단 사실관계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 재판장 정준영 형사 1부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 이거 승마용 말을 사준 겁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를 했고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해서 당시 석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86억 원을 뇌물로 건넨 사실을 확정하고 다시 재판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파기환송심,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부로 돌려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던 재판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돈을 횡령해가지고 뇌물이 되는 말을 사줬다 이렇게 된 건데 86억 원이 곧 횡령액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러면은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고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상당히 형량을 정하는데 제약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다만 형법에는 판사가 자기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는 장량 감경 규정이 있는데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형량을 징역 3년 이내로 깎아주고 이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양형을 주요 근거로 쓰겠다고 밝힌 삼성 준법 감시위 활동도 주요 변수가 되었는데 재판부는 준법 감시위의 활동이 미흡했다, 이것 가지고는 형을 깎아줄 수 없다 하고 아주 매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 진술에서 철저한 준법 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인류 기업을 만드는 게 일관된 꿈이라고 했고,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무노조 경영 원칙 포기하겠다, 그리고 세습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번 재판에 반영되지 않고 결국 법정 구속까지 시키고 말았습니다. 법정 구속. 이것은 정치재판이므로 저는 법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판사, 검사들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리를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저렇게 적용하기도 하는 것은 세상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쇄살인범도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법률 기술자란 이야기지, 그게 무슨 법률가가 그런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관례대로 쭉 진행해 오던 국정원의 예산을 청와대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는 걸, 이걸 또 뇌물로 몰아가지고 국고손실죄로 해가지고 국정원장 3사람,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국정원장만 골라가지고 국정원 3사람 플러스 원세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국고손실로 걸어가 징역 3년 6개월, 2년 6개월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전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건 또 다루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재용 재판, 박근혜 재판, 그리고 국정원장 재판을 한 묶음으로 본다면은 이재용 기업인, 국정원 방공안보기구, 그리고 박근혜, 박정희 딸, 이걸 한 묶음으로 봐서 이 사람들을 이 정권은 적으로 보고 있다. 이 정권과 결을 같이 하는, 호흡을 같이 하는 검사, 판사, 이 세력이 이 박근혜, 이재용, 이병호 이런 사람들로 상징되는, 또는 김관진, 방공자유민주 세력, 그리고 문명건설 세력, 그걸 주류 세력을 적으로 보고 있다 하는 큰 흐름 속에서 나온 재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정치적 해석이 오히려 정확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냐? 대한민국과 김정은의 대결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과 김정은의 대결에서 대한민국 편에 서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영향력을 받는 검사, 판사가 하는 수사와 재판도 결국은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고 김정은을 도와주는 그런 수사와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재용 재판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한 압박이다. 직권남용이고 삼성은 피해자다. 오히려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인데 어떻게 피해자를 이렇게 신령에 처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사람들은, 또 수사한 사람들은 박근혜라는 존재가 박정희, 유경수, 비명예간 두 사람 사이에 난 딸이었다, 따님이었다, 박정희의 딸이었다 하는 인식은 그 선고에 반영이 안 됩니까?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의로운 재판 아닙니까? 이재용 씨에 대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선대 두 분, 할아버지 이병철 선생, 그 아들 이건희, 두 사람이 산업화, 자본주의, 불모지대에서 세계 유수한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수많은 기술자를 키우고 그래야 어마어마한 세금을 국가에 냈다는, 이것도 이번 재판에 반영이 돼야 그게 정의로운 재판 아니냐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랭킹을 보면은 매출액으로서는 세계 14등, 12등 합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세계 한 5등쯤 됩니다. 제조업체로는 세계에서 폭스바겐, 도요타, 애플, 다음에 4등 정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회사를 만든 세 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 3대 세습은 그야말로 국민과 국가를 돕는 3대 세습이고, 북한의 3대 세습은 인간 말살의 3대 세습인데,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는 집단이 정권을 잡고, 이재용의 3대 세습에 대해서 무슨 적개심을 가진 그런 정권이, 그런 세력이 이심전심으로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같이 재판을 받았던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입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같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업 총수가 불려다니면 삼성전자 경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구속했다가 풀어주었다가 또 구속하고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 또 청구하고, 이렇게 괴롭혀도 삼성전자가 아주 영웅적인 전투를 한 거죠. 국제시장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는 뉴스와 오늘 이재용 실형 법정 구속이라는 뉴스, 이걸 한꺼번에 받아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기업을 적으로 돌린 이 정권, 조금 넓게 이 집권 세력 또는 한국의 새로운 주류 세력으로 등장한 이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기술자, 법률 기능공은 많지만 진정한 법률가는 정말 적구나 하는 비애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 생활을 하더라도 꿋꿋하게 버텨내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